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고 지갑이 얇아졌고 쓸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쓴 걸까요? 어제 소비 관련한 기업들, 유통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대거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네. 백화점 신세계의 실적이 굉장히 좋죠. 맞습니다. 그 유럽의 시총 상위 종목들, 유럽의 전체 국가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1위가 얼마 전까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LVMH 아닙니까? 노보노디스크인가요? 지금 현재는 노보노디스크고요. 예전에 그 루비통이었죠. 네, LVMH. 네, 모에네시.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유통업체 주가가 굉장히 좋은 손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이 좋아지고 있는 측면의 내용도 있겠지만 저 PBR의 종목이거든요. 신세계가 0.4 PBR이고요. 그다음에 롯데쇼핑이 0.3,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0.3 수준에서의 PBR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최근까지 매출은 현상 유지 내지는 좋아지고 있는 반면에 주가는 왜곡되어진 상황에서 하락 또는 정체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저 PBR 관련주들이 시세가 집중되면서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백화점 관련주를 판단하게 되면 세 종목이 이제 백화점 관련주인데 이 중에서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그리고 장사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신세계가 지난해 6조를 팔아서 6천억을 벌었어요. 롯데쇼핑이 15조를 팔아서 5천억을 벌었습니다. 네. 그러면 단순 비교, 물론 여기에는 마트도 있고 신세계 같은 거는 이제 그 온라인 마켓 시장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백화점 단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신세계가 장사를 잘했다라고 판단되는 기준에서의 그 동종업 내에서의 비교를 해보면 장사를 잘했다고 판단되는 지점이죠. 네. 그래서 신세계에 대한 주가 움직임에 대한 최근 흐름이 좋았다라는 측면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 전에 한은에서 1월 경기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세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지수가, 소비 지수가 5개월 만에 낙관으로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간에는 소비가 안 좋았는데 이제 낙관 상태로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소비자의 심리가 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이 증가하고 있고 세 번째는 22개월 만에 물가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 기점으로 해서 올해는 소비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의 하는 보고서가 있었거든요. 이러한 그 소비 성향에서의 증가 추세는 당연히 백화점 업종에서의 매출 증대 효과로에 연동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백화점 관련주들에 대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한 내용들은 PBR도 낮고요. 그리고 매출 늘어나면서 장사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추적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죠. 방금 전에 저희가 PBR 또 ROE 그동안의 이 흐름을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표를 함께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보면은 ROE가 마이너스인 기업도 있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1.71, 현대백화점도 1.68, 다소 좀 마이너스이거나 낮은 ROE를 가진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저 PBR 주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니고 앞으로의 이런 자금 여력이나 성장성,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기업들 중에서 계속 돈 잘 벌 만한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강남 신세계 매출이 단일 점포 매출 3조 넘었다라는 걸 듣고 뭐가 하나 떠올랐는지 아십니까? 강남 신세계 백화점은 무료 주차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VIP들은 되는데요. 맞아요. 그 우리 쿠폰 쓰는 거 못하게 해서 맞습니다. 무조건 돈을 쓰게 합니다. 좀 아는 언니네요. 네. 지금, 중요하죠, 이거. 네, 중요한 네. 부분이고요. 이 지금 신세계 관련해서 단일 점포 기준으로 거래액이 3조 돌파했습니다. 네. 그리고 센텀시티가 2조 달성을 했어요. 와. 지금 두 지점의 공통점. 말씀하신 대로 VIP 무료 주차 고객 없어. 아니 무료 주차가 없는 게 중요해요. 무료 주차 없어. 거기 이제 교통량이 너무 복잡해요. 그쵸. 그래서 그리고 원래 무료 주차가 없다라는 것은 그 지점이 잘 되는 지점이거든요. 고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안 해줘도 알아서 찾아오고요. 그렇죠. 특히나 그 두 지점 같은 경우는 VIP에 대한 오히려 매출 비중이 높죠. 매출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별개로 생각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올해 소비 지출이 좀 높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체감하는 시장 경기 지금 경기는 사실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는 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세계에서 나온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네. 오히려 현대백화점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소비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면서 조금 더 좋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상반된 부분 볼 수 있고요. 신세계 지금 최근에 주가 반등은 저 PBR 관련된 종목에 대한 지목으로 저는 반등을 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테이버고수 BJF 리테일에 대한 관심이 좀 뜨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실적 발표 내용 보면서 소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좀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소비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침체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매출이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백화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서서도 계속 백화점 얘기를 하면서 VIP, 명품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백화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백화점이 갑이냐, 명품이 갑이냐. 누가 갑이에요? 명품. 명품은 그러니까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어떤 브랜드는 모셔오기를 해서 그러니까 샤넬이나 루이비통 같은 경우는 모셔오게 하고 그 외의 브랜드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그 외의 브랜드라고 하는 일반 브랜드들의 백화점 입점 혹은 백화점 입점 유지 수수료가 몇 프로냐 그러면은 30에서 40%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VIP가 많이 찾는 에루샤라고 부르는 혹은 뭐 디올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8에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 수수료라고 함은 판매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있는 부동산 임대료가 포함되는 거거든요. 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료를 제외하고 실제로 물건을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내냐 그러면은 그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도 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놓고 보시면은 결국 백화점은 우리가 명품을 유치를 해서 VIP 고객이 오기를 바라는 혹은 그런 호객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명품을 모셔와야 되는 을의 입장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혁신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냐, 요건 좀 어렵다라는 점이죠. 그러고는 여기서 지금 최근에는 다른 백화점들이 이런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오세요. 맞아요. 푸드코트를 저도 엄청 역량을 집중한 곳에 가요. 근데 맛있는 거 그렇죠. 우리가 더현대라고 하는 곳 보시면은 네. 전국 팔도에 있는 맛집들을 브랜드를 다 런칭해가지고 오시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브랜드들의 나중에 이제 어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은 백화점에 입점하면 그 브랜드는 끝이다라는 게 요식업계에 유행합니다. 왜요? 실제로 백화점에 입점을 했을 때 오히려 품질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건 오히려 브랜드의 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말 잘 되는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했다가 오히려 백화점에서 나가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백화점 비즈니스가 뭔가 왜곡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는 이 부분에서 아까 PBR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PBR은 부동산 값에 의해서 네, 낮게 네.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그러면 혁신이 없다, 성장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결국 배당인데 우리나라 지금 현대백화점, 신세계 둘 다 보시면은 배당률이 2%대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LVMH 백화점의 갑이죠. 거기는 주주환원, 총주주환원율이 2%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핵심, 우리나라에서 유통의 혁신을 일으키는 곳은 지금 쿠팡이죠. 과연 백화점이 쿠팡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주 관련해서는 다소 보수적인 의견 가운데 김대중 고수만이 좀 긍정적인 의견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한 줄평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고수, 신세계, 저가 중장기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 투자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김대중 고수는 유통주는 느리겠지만 꾸준한 상승 흐름을 지속을 할 것이다. 염정 고수, 실적 그리고 실적. 테이버 고수는 쿠팡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합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마지막 1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